네, 그럼 지금부터 정치 맥락과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실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발끈을 했는데, 자, 본격적으로 계엄령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자, 응급실 뺑뺑이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자, 전국 응급실 가운데 6.6%만 축소 운영 중이라는 정부, 그리고 또 반면에 이 붕괴 직전이라는 의료계 전혀 다른 입장인데 이 얘기 잠깐 한번 짚고 먼저 가겠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이런 와중에 어젯밤에 한동훈 대표가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 찾아서 응급의료 체계 점검을 했습니다. 어쨌든 걱정이 되니까 일단 여당 대표로서 간 건데 또 정부 대통령실은 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바라볼까? 어떤 시각일까도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대통령실이 여당 대표가 현장에 갔다고 해서 그것을 뭐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당 대표는 국민들의 건강 또는 생명과 관련돼서 불안 요인을 어떻게든 제거를 해서 정부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응급실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에서 6.6%에 불과하다라고 수치는 그렇게 나왔을지 모르지만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의 불안은 한층 가중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자 기사 하나만 보시면 2살 어린이가 발열로 인해서 119를 불러서 11곳의 병원을 들렀는데 전부 다 받지를 않아서 지금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수치의 6.6%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응급실에서 어떠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당 대표가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쭉 설명해 주셨는데 장윤주 부위원장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당일이 대통령실이 응급실 뺑뺑이 주장을 일축한 당일에 이루어진 거군요. 한동훈 대표가 그 병원을 찾은 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이 얼마 전에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사실 이런 의료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의료 공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비상 진료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도 하셨고 의료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한동훈 대표 정말 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현장에 직접 가셨을 텐데 저는 아마 여당 대표로서 응급실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것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 점검 이후에 어떤 메시지라든지 대응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한동훈 대표도 응급실 현장을 점검하고 또 많은 의료진들을 직접 만나서 정말 이 응급실 사태라고도 사람들이 요새 부르는데요. 응급실 현장 사태에 대해서 많은 걸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 불안해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여당 차원에서도 당장 이제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응급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비상진료체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응급실 괜찮다라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관련된 추가적인 대책을 또 좀 더 국민들이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치권 최대 이슈인 이 계엄령 준비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꺼낸 거죠. 계엄령 준비 의혹 파문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앞에 리포트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을 굉장히 발끈했습니다. 당대표직 걸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목소리 한번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일각에서는 그런 정황과 또 그런 얘기들이 저희 당에 좀 전달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습니다.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네, 어떻게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종훈 실장, 일단은
지금 시대에 갑자기 계엄이다. 뭐 영화 서울의 봄 80년대에 있던 서울의 봄도 떠올리는 분도 계시고 계엄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을 뜻하는데 이 시기에 지금 계엄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 좀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을 거의 이 차지하고 있는 운동권 세대의 정치인들이 자신은 여전히 민주화 투사임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았고 자신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고 현재 정부는 군사 독재 같은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한테 세뇌를 하려고 자꾸 계엄령 또는 쿠데타 같은 전 근대적인 용어들을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는 완성됐습니다. 87년 체제 이후로 우리는 안정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있고 국민들이 투표로 임하고 있고 복수의 정당이 있고 이러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립니다. 쿠데타나 계엄령이 선포되는 국가들은 대개 뭐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남미나 혹은 일부 동남아 국가를 제외하고 어떠한 나라에서도 쿠데타나 또는 지금 이 계엄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재학생 시절에 1980년 5.18이 일어나기 10일 전입니다. 그때도 굉장히 엄중했고요. 그때도 지금 군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그때 서울대 법대에서 행한 모의 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면서 전두환 당시 보위사령관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3개월간 강릉으로 피신한 적도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이야말로 당시에 이 군대 쿠데타와 12.12 내란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정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는 아무 증거 없는 계엄령이라는 것을 야당 대표가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언급을 한다는 건 여전히 이들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전으로 독재를 우리가 지금 타도한다. 이런 식의 전근대적인 구호를 계속 외치면서 세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장현주 위원장님. 일단은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이제 계속 이런 주장 계속하면은 추가 대응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럼 계엄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낸 겁니까? 이종무 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재직 시절에 사형을 모의 재판이었지만 사형을 언도했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사실 40몇 년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대학 시절을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공식석상에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야당이 보기에는 이념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과연 반국가 세력이 누구를 뜻하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네. 게다가 김용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사실상 계엄과 관련된 인사들이 충암고 출신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은 동문 출신들로 채워져 나가고 있는 것 이런 인사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의심의 정황들이 쌓이고 있는 것도 분명해 보이고요. 특히나 어제는 국회 개원식이었는데 아시다시피 87년 개원 이래로 최초로 대통령이 불참한 개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국회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싸움의 대상 또는 이제 투쟁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지점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지금도 지도부와 대표가 여러 채널과 여러 사람들로부터 관련된 우려를 전달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우려들을 사실상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경고적인 메시지로 지금 얘기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면 될 것이지 사실상 너무 좀 심하게 발끈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또 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 방첩사 수방사까지 전부 충암고 대통령의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다른 직접 증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의심만 제기하는 건가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직접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나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 등 그 지도부 의원들이 어떤 정보를 접하고 있고 어떤 채널에서 이야기를 들었는지까지는 사실상 전부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들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까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 언론 보도상에는 직접적인 근거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없긴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 이 정권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또 야당으로서의 여러 가지 책무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경고의 차원으로 이런 메시지는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 계엄령 준비설은요. 어제 김영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쟁점이 돼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근거 없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엄령 하는 걸 보면 이게 무슨 귀신이 뭘 잘못 먹고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는 거죠. 이준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런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생각하실지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 자, 이정훈 실장님, 네. 출입기록 남기지 않았다. 한남동 공관으로 대통령 불러들었는데 출입기록 안 남겼다. 계엄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여기서 계엄을 얘기했다라는 것의 간극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데 단지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곧바로 계엄으로 연결된다라는 건 논리상 너무나 많은 어떤 중간 단계가 생략돼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다. 아니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한 몇백 명 됩니까? 장성 400명 중에 고작 4명이 같은 고등학교, 충안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다시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가장 중요한 방첩사령관이 충안고등학교예요? 라고 대답이 나옵니다. 그럼 국방장관과 방첩사령부가 같은 고등학교면 바로 계엄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 때 계엄이 이루어졌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김동선 국방장관과 문두식 기무사령관이 광주 제1고 같은 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런 계엄 걱정을 안 했지요? 이렇게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단 국방사령관과 기무사, 지금 방첩사령관이라고 해서 무슨 계엄이 바로 성립이 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괴담이다라고 생각합니다.